그리고 아까 2019년도에 직원들을 데리고 스페인에 또 갔을 때에 비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 본인이 직접 자비로 2,100만 원, 1,500만 원, 뭐 요 정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을 본인 비용으로 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딸을 외국인 학교 보내면서 1년에 4,200만 원 정도 하는 학비를 내고 본인은 한 달에 6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그렇죠. 세 가족이 60만 원을 갖고 생활했던 시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60만 원 갖고 살면서 그렇죠. 어떻게 여행비 2천만 원 가까운 여행비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답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아내는 미용실을 가지도 않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르면서 미용 비용을 아꼈고요. 그리고 딸 머리도 아내가 직접 잘라주면서 미용실 비용을 아꼈다. 또 한 가지 반찬값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냐 했더니 명절 때 고기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반찬을 하다 보니 식비를 크게 줄여서 생활비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아니, 비판이죠. 일단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황희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 과소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좀 스스로 자기 반성을 했어요. 네. 3인 가족이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산다고요? 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 각자 생각이 있으실 텐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정말 저렇게 내핍해서 살면서 네. 뭔가를 이뤄냈다면 이게 자녀에게 투자했다는 거죠. 4,200만 원 1년 네. 동안 외국인 학교에 내기 위해서 가족들은 줄였다는 건데 저 시기에 보좌관 9명과 스페인 여행을 간 거예요. 네. 2년 전에 가족이 휴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2년 후 그러니까 2017년 다녀와서 2019년에 보좌관들을 데리고 갑니다. 네. 2,100만 원의 경비가 나왔으니까 네. 1인당 패키지 비용으로 아주 비싼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때 정치자금 중에서 550여만 원을 지출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00만 원 내외가 빕니다. 근데 이것은 황 의원이 자비로 냈다. 네. 사실 보좌관들이 사비를 내진 않았겠죠. 네. 출장이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청문회에서 이제 이게 좀 주목될 대목이 될 텐데요. 네. 이 황 후보자가 이야기한 보도 내용을 보니까 별도의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으면 네. 자, 1년 생활비는 720만 원. 네. 학비는 4,200만 원. 그 외에 또 출장비는 1,500만 원을 사비로 지출.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해명 내용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팔아서 들어온 수입 약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본인의 부동산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해명을 전세 하고 있어요. 대출금을 갚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를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한다 치면 이게 7천만 원의 수입 정도면 통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책을 도대체 몇 권을 팔아야 되는 거죠? 10,000원으로 쳐도? 아니, 책값보다 더 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사실 신고할 네. 때는 책값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마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보통 이제 예. 책을 산다는 명목이지만 조금 더 맞습니다. 후하게 책값을 맞습니다. 내면서 예. 정치 후원금도 이제 아니 그래서 낼수 사실은 있는 거겠죠. 말이 출판기념회지 후원회 아닙니까? 후원회.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거법에서도 출판기념회를 후원에 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게 당연히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변명들과 함께 어제 우리 이 뉴스가 나오니까 SNS에 아무 말 대잔치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문화부 장관으로서 맞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내용 중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유학을 해외로 미국으로 갔을 때 비자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유학을 보내본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 유학 비자가 F1 비자인데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유학 비자를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혼자 보내기 불안한 부모님들은 엄마가 이제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 그렇죠. 비자를 받아서 그렇죠. 자녀들이 비자를 받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마 지금 황희 후보자의 아내는 두 번째 본인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녀들을
같이 네네. 학교를 갈 F1 비자, 그렇죠. 딸의 비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희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의 전공이 한국무용인데 한국무용과 관련된 전공으로 미국의 대학을 갔다. 그런데 마땅한 대학이 없어서 진학은 하지 않았다. 그렇죠. 한국무용을 미국에서 전공을 하나요?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한국 철학으로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딴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로 뭐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네. 역사 박사를 따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네. 이제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F1 비자로 유학을 가고 엄마는 케어해야 되니까 네. 동반 가족으로 F2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엄마가 한국무용 전공자인데 F1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갔어요. 네. 그럼 딸은 F2 비자예요. 동반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갔는데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학교를 안 다녔어요. 어학원만 다닌 것으로 맞습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이 공격을 합니다. 네. 이거 일부 강남에서 이 자녀를 미국의 공립학교를 무료로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쓰였던 편법이다. 그러면 편법은 네. 편법 맞네요. 문제 제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가능은 했다는 얘기죠, 이게. 네. 엄마가 F1 비자를 받는 경우에 F2 비자로 동반해서 간 아이를 그렇죠. 미국의 학교에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자사고를 보냈더니 적응을 못하길래 네. 자사고도 비쌉니다만 굳이 외국인 학교를 보내서 한 달에, 1년에 4,200만 원의 학비가 들게 생겨서 우리 가족은 월 60만 원밖에 못 썼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해외여행 정황 등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을 다녀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좀 추궁이 있을 것이고 네.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허위 유학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약간 저는 이 부분이 거의 모릅니다. 네. 우리 애는 뭐 특목고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녔고 공립을 다녔습니까? 공립 다녔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녔는데 진짜 부러울 따름이에요. 이게 아이고, 부러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하시면. 그래요? 네, 편법을 부러워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가요? 네. 아니 요새 편법 논란.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부모들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 지도층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열패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이렇게 수시로 반복이 돼도 되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딸이 연 4,2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오히려 재산이 증가했다라는 결과 2억 원 정도가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 증가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4,200만 원의 학비를 아끼기 위해서 월 이제 소비도 한 60만 원으로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2억 원 정도가 네. 그 자산이 늘어난 걸로 공식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중에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것이 네. 이 딸의 학비와 관련해서 이 영원으로 이 공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어떻게 누락이 될 수 있느냐. 네. 더더군다나 연말정산 등의 자료를 통해서 네.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재가 되는 그런 큰 금액이 어떻게 영원으로 산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네.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출을 상당히 많이 줄인 걸로 이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요거까지 하나 여쭤볼게요. 후원금 관련해서도 차명 후원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어요.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 후원금이 연간 이 300만 원 초과한 기부자 명단을 확인을 해봤더니 후원한 5명의 출생 연도가 999년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 실무적으로 이 인적사항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9999라고 기재를 했다는 게 황희 내정자의 해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네.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한 3명 정도에 대해서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후원금이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이라고 했는데 최고액은 500만 원인 것 같아요. 500만 원을 넘지 않은 거 보니까 네. 정치자금이 보통 이 500만 원이 최고액입니까? 그렇죠. 아, 개인이 할 수 후원금이 있는 낼수 건 50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최고액을 기부액으로 낸 거네요. 이 5명은.
네. 그게 누군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보통 정치인들한테 이 정도의 돈을 기부할 정도면 굉장히 각별한 사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그 뜻에 동감해가지고 네.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뭐 개인이 500만 원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장관 후보 측에서는 이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명을 했습니다. 차명 후원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99년생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고 서류를 기한 내에 맞춰 작성하려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다. 칸을 채울 수 없어서 이 실수를 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내일이 청문회인데 실수다, 몰랐다, 아니면 충분히 반찬값을 아주 격하게 아꼈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내일 어떻게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또 답변과 질문이 오갈지도 내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